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단호라고 합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장 대표입니다. 네, 파워오브 유스, 청년의 힘, 청년의 공통적인 관심사를 알아보고 또 우리가 나아갈 바를 조금만 더 같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 그 중에 한 꼭지 K 골든 에이지, 황금 시대로 다가가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2, 3일 만에 뵙습니다, 대표님. 아유, 그렇게 됐나요? 네, 2, 3일 정도 됐고 토요일 날 뵀으니까 오늘 화요일이니까 2, 3일 정도 됐네요. 저희가 이제 또 지난 방송 또 해봤고 오늘 다 업로드가 돼서 여러분 찾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방송한 건 뭐 내일이나 모레나 한번 여러분 또 같이 찾아뵐 것 같고요. 항상 편집에 수고해주신 우리 조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의 수고가 있어서 저희가 정말 더 빛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빨아주고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들이 몇 가지가 좀 올라가고 있고 K 골든 에이지 올라가니까 막 그 주변들의 이야기라든가 또 이런 얘기가 좀 있어요. 왜 취중 역사는 왜 이렇게 안 나오냐, 혹은 K 골든 에이지를 갈 때 항상 시사를 좀 혹은 핫한 이슈를 제기하는데 그 뒷이야기들이 좀 궁금하다라는 부분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의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한번 잠깐 짚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제일 핫하게 많이 물어보시는 게 뭐였냐면 K모씨, KDS, 그 H그룹의 KDS 이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저 하나의 김동선 씨 우리 두 번째가 나온대요, 저희 오늘. 우리 이렇게 많이 안 봐요. KBS 안 해도 됩니다. 하나의 김동선 씨의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문의를 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오늘 뭐 그렇게 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정말 놀라웠어요. 그날 딱 핫하게 딱 하루 나오고 그 뒤로 단 한 건의 기사도 혹은 뉴스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통령도 그렇게 전직 대통령도 그 이상도 하고 적어도 3일씩은 나오던데 딱 하루 이렇게 핫하게 나오고 그 뒤로. 근데 그 사건 자체가 9월경에 일어났던 일이 11월에, 그러니까 2달 동안 막아서 어쩔 수 없이 터졌는데 그것도 하루 만에 닫아버리는. 대한민국은 정말 돈의 힘 최고인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는 이런 그 대한민국의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뭐 저는 정말 불만인 거죠, 그 부분이. 왜냐하면 이게 저는 노무현 대통령이 좀 원망스러워요. 갑자기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어떻게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솔직히 얘기한 얘기를 이제 그분을 대선 때 찍었어요. 네네. 2002년도에 찍었지만 어른들이 그때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저 노무현 대통령이 되면은 대한민국 기강이 무너진다. 기강. 예. 뭐 이렇게 뭐 정말 별것도 아닌 게 다 기어 올라온다.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좀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얘기지만 이건 뭐 방송이 아니니까. 네. 저희 공중파가 아니니까. 공중파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대한민국이 옛날에는 재벌들이 권력 무서운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권력이라든지 이런 권력들이 되게 무서운 권력이었단 말이에요. 어느 기업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권력이었단 말이죠. 국제 상사? 그럼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대우 날아갔잖아요. 싹싹 날아가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노무현 대통령이 스스로도 그 얘기했지만 재벌 때문에 못 해먹겠다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여의도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에서 권력 위에 재벌이 있는, 그러니까 국가 권력 위에 재벌이 있는 시대로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권력이 오든 간에 뭐 민주당 그 전력이 오든 뭐 어느 권력이 오든 간에 그 재벌을 이길 수는 없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다라고 하는데 뭐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거 한 꼭지 나오겠는데요. 자,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어른이 아이에게 뭔가 이렇게 줘요. 그러면 그거는 네가 잘 사용하라고 주는 거지 이걸 갖고 기고만장하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뭔가 편하게 해, 알아서 해라는 건 그걸 갖고 네가 월권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물론 그렇게 한 사람이 준 사람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선 누구도 그렇게 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특히 조금 이렇게 고집스러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준 사람이 잘못이지
어떻게 준 사람이 잘못입니까? 그걸 갖고 잘못 사용한 사람들의 잘못이겠죠. 재벌 위에 그룹이 뭐 재벌 위에 권력 위에 재벌,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재벌이든 권력이든 다 국민을 위해 살아야 되고 소비자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지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아니, 재벌은 국민을 살 필요 없어요. 소비자를 위해서. 소비자를 위해서 그렇죠. 국민을 살 필요 네, 소비자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고, 소비자 혹은 국민들이 너희들에게 준 것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부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아니 왜 이러지 자꾸 대표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이 한화 쪽에 대해서 요 사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뒷면에서 한번 조금 지났을 때, 며칠 정도 지났을 때 생각해 보셨을 때 요거의 가장 큰 문제라든가 혹은 요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깊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저는 뭐 이 사건 자체에 있어서는 별 불만이 없는 게요. 네. 왜 불만이 없냐면 뭐 우리나라가 자본주의화가 됐구나. 이제 뭐 돈의 논리에 의해서 뭐 이제 옛날에는 대한민국이 좀 개발도상국일 때는 네. 뭐 자기 스스로의 신념과 뭐 이걸 위해서 뭔가를 뭐 희생하고 뭐 돈을 희생하고 권력을 희생하고 이런 분들이 좀 있었잖아요. 또 그게 멋있었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다 지식인들이고 이제 지성인들인데도 뭐 대의를 좋게 얘기하면 이제 큰 조직을 위해서죠. 네. 근데 이제 뭐 당장 밥줄이 끊어지고 그게 이제 없어져 버리면은 큰 클라이언트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제가 만약에 그 조직의 대표라고 그랬으면 그렇게 명령을 내렸을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이제 원하는 답변은 아니겠지만 사실 제가 이제 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첨언을 하냐면, 네. 너무나 당연하고 제가 문제시를 삼지 않지만 한번 기대를 해봤어요. 왜냐면 대한민국은 그래도 좀 특별한 나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좀 특별한 나라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당선될 수 있는 나라잖아요. 다른 나라 같으면 힘들어요. 그런가요? 왜냐면 우리나라 같이 이제 갑자기 보수적인 나라에서 그런 사람이 당선되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이것도 혹시나 한번 뭐 소위 얘기로 한번 좀 순수한 모습으로 한번 대응하는 건가? 정말 뭐 대한변협에서 이번에 하나를 막 김동선 씨가 네. 고소한다길래, 야, 우리나라 대한변협은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자본주의적인 조직인데 그러니까요. 민변도 아니고 대한변협에서 저 정도면은 우리나라 변호사들이 정말 무서운 조직이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뭐 예상대로 됐습니다. 이 흐름을 잠깐 보면 김앤장에서 더 이상 고소를 하지 않겠다. 이제 사건이 없는 것처럼 하자라는 부분에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바꿔 생각해 보면요, 김앤장은 기업을 상대로 하는 그런 로펌이잖아요. 어떤 기업이든지 김앤장을 거치지 않고는 법적인 일을 처리하지 않는다고 저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엄청난 클라이언트죠. 엄청난 클라이언트예요. 왜냐하면 그 복싱김 사건 때도 이쪽에서 변호사 6명 나와서 해결하고 적당한 조치를 취하고 내려왔다. 그것까지 확인을 했고, 이번에도 뭐 신입 변호사 10명에 자기들끼리 이제 모이는 자리가 있었겠죠. 나이도 좀 비슷하니까 김동선 씨도 그쪽에 참가를 했을 텐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김앤장이 여기서 정말로 시원하게 한번 질러봤으면 김앤장의 이미지는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쉽다는 얘기예요. 네. 사실 너무나 뻔하게 대응한 건 맞는데 이렇게 네. 나오는 게 막 정상인데, 그 김앤장이라는 그 포지셔닝에 딱 봤을 때는 그 네이밍 있잖아요. 아니면 한번 질러도 한 몇십억 손해보고 그러니까요. 몇백억 더 벌지 않았겠나. 대한민국에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삼성이든 뭐든 이 새끼들 봐라 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물론 많이 갖다 줬겠죠. 그래도 이건 조금 더 생각해 봤으면 굉장히 아쉬운, 한 두 발자국 정도만 앞을 봤으면은 재밌었을 텐데. 이게 사실은 김앤장에 계신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재벌만 봤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 만약에 사실 다이나믹하게 봤으면 이번 기회에 상당히 김앤장이, 원래 김앤장 이미지가 좀 안 좋죠. 두번 밝힌 네. 이미지였잖아요. 근데 네. 이번에 상당히 완전히 일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어요. 자, 보세요. 몸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을 마셨어요. 심신미약 일단 걸려요. 그죠? 두 번째가 여성에게 머리채를 휘잡았어요. 이건 뭐 성추행, 성폭행 다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뭐 클라이언트님이라고 해라, 뭐 허리를 똑바로 펴라, 니네 아빠는 뭐하냐, 인격 모독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다가 폭행을 했으니까 폭행죄도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보다는 법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잡아서 걸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30급쯤 나올 것 같은데, 거기 심신미약 하나 걸고 진짜 한번 제대로 붙어봤어도 재밌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꼬리를 내리셨고, 전 반대로 생각했을 때 지성인이잖아요. 지성인은 가장 큰, 내가 지성인이라고 생각할 때 가장 큰 놀이와 그리고 가장 큰 이렇게 뭘 할 수 있는 거는 비판과 조롱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판도 하지 않았고요, 조롱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지성인들이고, 그 10명이 받은 참담함을 김앤장이 제가 이제 만약에 고위급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을, 야 잘했어, 너 잘못한 거 없어, 기다려 해서 쭉 한번 붙어봤으면 그 10명이 김앤장을 위해서 얼마나 큰 충성심이 생겼을 거며, 또 그들이 스스로에게 갖고 있는 자괴감들이 없어졌을 것이며, 이런 것까지도 계산을 해보면, 왜냐면 변호사가 됐을 정도면 우리 같은 필부들이 아니란 얘기죠. 정말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일 텐데 이렇게까지 대도했다는 건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혹시 대표님이 만약에 김앤장의 대표예요, 혹은 고위직이에요. 자고가 일어났는데 이렇게 생긴 게 났어. 자, 어떻게 해?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고소 취하기 어떻게든 해라 라고 했겠는데, 저 같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같은 필부들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필부니까. 근데 이제 김앤장은 아시겠지만 거기 계신 그 대표님께서, 그 대표 변호사님께서,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이름을 안 밝히는 게 좋아요, 솔직히 여기서. 아니, 저는 이름을 몰라요. 네, 안 밝히는 게 좋은데, 알아도 까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진짜. 아니, 그러시죠. 아직 김앤장은 지금 법무법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요? 개인 사업체. 아, 개인 사업체예요? 네, 개인 사업체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법무법인이 아니고 개인 사업체가 다른 게 딴 게 아니라, 그만큼 그 한 개인의 그 김앤장 대표 변호사라는 분이 처음부터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신 거서 만들어냈다. 마치 그 얼마 전에 그 신격호 네. 그분이 LG 쇼핑이, 아니 LG가 롯데 쇼핑이 개인 사업체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장까지 안 돼 있었던 것도 이거 만들려고 신격호 회장이 어마어마하게 노력했다라는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뭐랄까 집착? 근데 노력 뭐 이런. 네, 그런 거죠. 정말 막 자기 혼을 다 쏟았다. 그런 거기 때문에 김앤장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네임밸류에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아, 이분은 그래도 한방,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같은 필부가 아니니까. 근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 대한민국가 그룹이 많잖아요. 이쪽에서 다 하지는 못할 거란 말이죠, 김앤장에서. 나 당연히 못해. 10분 네. 1도 못해요. 그러면 우리랑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미지 좀 생각해서 하나 버리고 딴 애들 물어도 될 텐데. 두 번째, 어차피 걸어서 올라가도 끝까지 안 갈 거는 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면 걸고 일단 가. 그쪽에서 화해 제스처라든가 뭔가가 응답이 있겠지? 그걸 받아도 될 텐데. 오히려 그게 더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아니 얘네는 계속 갈 수 없어, 한번 빵 뜯어내고 딱 떨어지고 다음 후진 넥스트 해도 될 텐데. 그런 계산 안 해봤을까요? 근데 진짜 그러기에는 우리나라 법조 시장이 좀 좁아요. 아, 그런가요? 이게 어느 정도 넓으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내가 여기서 안 먹고 저기서 먹던지 있게 되는데, 너무 이게 좁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대한민국이 그만큼 지금 경제 구조가 상당히 양극화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옛날같이 자본, 우리가 100대 기업이 쫙 있고 그 중에서 뭐 한 50대 기업까지도 막 엄청나게 크고 이러면 되는데, 지금 4대 기업, 4대 재벌, 5대 재벌 안에 있는 사람들 50%란 말이에요, 경제 규모가. 보통 그런 이상이 그러니까 되겠죠? 하나도 5대 재벌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뭘 의미하냐면, 웬만한 거 중소기업 막 100개 가져와도 하나만 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김앤장도 그 생각을 했을 거야. 옛날 같았으면 진짜 붙었는데, 이게 지금 너무 이게 삼성전자 하나가 우리나라 거의 한 30% 하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게 사실은 본인 개인의 어떤 근성이라든지 대인배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죠. 그렇네요. 이제 입장 차가 있고 견해 차가 있겠지만 저희가 또 필보 생각할 때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지 않나. 아쉽습니다.
네. 뭐 끝으로 뭐 또 요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지? 벌써 끝났습니까? 이거 얘기 길게 안 해요. 아니 왜냐면 더 이상 뽑을 게 없어요. 이게 고소가 취하가 됐고 뭐 사건이 진행이 돼야 저희가 뭔가 좀 더 얘기를 해볼 텐데 지금까지 보여진 모습으로는 김동선 씨는 그냥 이렇게 넘어갈 것 같고 6개월 정도 있으면 이제 뭐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겠죠. 뭐 이 이상의 더 이상 할 얘기가 생각이 없어요. 되면 이번에 그 제가 이제 기업 생활을 좀 해봤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니까 요번에 그 하나 저번에 그 말씀드렸던 카운슬러들, 그러니까 하나 사내 카운슬러, 그러니까 사내 변호사들이 상당히 포상금을 받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렇게 지금 메인화가 이제 이거 엄청나게 지금 예를 들면 김현장이라는 거는 사실은 솔직히 갑과 을 중에서 을이에요. 어쨌든 그렇겠죠. 그 카운슬러한테는. 근데 을이라도 무슨 을이냐면 상당히 그 좀 힘 있는 을인 거지. 그렇죠. 네, 어느 딜러로 따지면 삼성전자 딜러, 삼성 그 현대자동차 뭐 미주 딜러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데서 딜러도 을이잖아요. 근데 무시 못할 을인데 이거를 상당히 그 어떻게 보면 재벌가가 되게 체면을 안 구기게끔 잘 운말했어요. 정말. 그냥 이거 보면서 깔끔하게. 그래서 이거 보면서 같은 업무를 그 기업 업무를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 얘 일 진짜 잘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죄송합니다만 이거 기업 업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원래 깔끔하게 못하고 더티하게 쓸 수도 있잖아. 그렇죠. 막 흘러내고 막 개싸움 되고 줄줄 흐르고 막 사실 나는 그걸 바랬는데 이야기거리 그게 재밌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지저분해 그렇게 되면.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상당히 요번에 그 사내 변호사들이 상당히 큰 보너스를 받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승현 회장 자체가 약간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뭐 그랬어? 잘했어. 말씀하신 걸 들어보고 저희가 알고 있는 김승현 회장의 이미지를 좀 생각해 보면 올겨울은 좀 따뜻하겠구나. 진짜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누가 따뜻해? 변호사들이 그 사내 변호사들의 따뜻하죠. 주머니가 올겨울은 그분 스타일이면 상당히 뭐 크게 질러줬을걸요? 그리고 아마 그 질러준 거에 아마 일정 부분이 또 뭔가에 저기 김현장과 또 이게 또 연말에 또 술 한잔 하시고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잘 끝내주셔서. 그런데 김영란법이 발의가 돼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될 것 같고 마무리는 일단 저는 이게 마무리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더 이야기가 나오면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더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야기가. 더 나올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만약에 이 얘기에서 다음에 뭐가 또 그 KDS 얘기가 또 나오면 그때 한번 지대로 한번 얘기를 좋죠. 걸로. 그때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KDS 얘기가 다시 나오거나 뭔가 되면 하나 특집 한번 하죠. 하나 특집. 네, 요걸 하나 해서 재미있게 한번 해보죠. 뭐 그 전에 저희에게 뭐 와이로가 온다면 깔끔하게 빨아드릴게요. 저희가. 근데 하나 음료수도 없잖아요. 네? 음료수. 아니 그런 와이로가 아니고 진짜 와이로가 온다면 저희가 이제 깔끔하게 빨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험 들어도 돼 우리. 나 보험 없어. 대한생명. 네. 하나생명. 네. 자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 오늘 뭐 KDS는 여기서 잠깐 또 진행하도록 하고 다음 건 한번 해볼게요. 이거 안 끊고 바로 갑니까? 네, 쭉 가죠 뭐. 시사, 그러니까 후기 한번 가고. 우리도 후기잖아. 무조건 좀 독특해요 우리가. 일단 제 마음대로요. 제가 진행하고 싶은 마음대로. 고등어 한숨 같은 거 있잖아요. 고등어에 조그맣게 떠 있어. 쭉 한번 물고 가볼 건데 지난주 토요일날 했던 얘기 그거 마무리 좀 해보고 진행할게요. 그때 저희가 이제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대표의 뭐 이런 회동이라든가 아니면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는데 지금 한 3, 4일 사이에 진짜 저희가 좀 이렇게 어떻게 말하냐면 신 맞은 것처럼 몇 개를 맞췄어요. 느낌이 쭉 가고 거기서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은 뭐 니네 굿다리 싸서 나가라 뭐 이러면서 아주 얘기가 재밌게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이 부분은 뭐 저랑도 얘기하셨고 그 뒤로도 술자리 하시면서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지만 거의 맞았어요. 그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얘기가 앞으로의 향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앞으로는 이미 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냥 안철수 대표의 비극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을 다 하시더라고요. 안철수 대표의 비극으로 끝난다. 그러니까 이건 제일 중요한 거는 보니까 정치는
내 개인의 생각이나 나의 어떤 성견지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명 중에 그 집단 안에 있는 사람 중에 10명 있다면 10명 중에 몇 명이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냥 그렇게 현실이에요. 맞아요. 네. 그 옳고 그름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옳고 맞네요. 네. 다수결이 이건 철학이 아니죠. 왜냐면 네. 그 중에서 10명 중에서 안철수가 정말 잘한다가 5명 이상이면 안철수 대표가 잘 될 거예요. 근데 뭔가 지금 자꾸 욕만 해요. 편이 없다. 편이 없는 것도 있고 안철수 대표가 인심을 좀 잃은 것 같아요. 그래요. 뭔가 인심을 잃었어요. 본인과 친한 사람을 떠나서 그냥 앞에서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왠지 안철수를 자꾸 욕을 하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그게 왜 그런지도 좀 걱정이에요. 아니, 걱정이 아니라 좀 궁금해요. 왜냐면 원래 이미지 좋았잖아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했듯이 네. 처음에 대권 도전한다고 나왔을 때 한 1, 2년 정도 이미지 정말 좋았죠.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서 자기가 대인배적으로 문재인 대표한테 지금 현재 대통령이 그때는 대표셨죠. 대표한테 한번 양보하셨잖아요. 아주 대인배적인 모습 좋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안 되고 나서 문제는 거기서부터죠. 이제 덜 떨어진 행보를 하기 시작하시죠. 내부 흔들기, 우리 편 죽이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하시고 되도 않는 사람들이랑 회동하시고 결탁하시고 뭐 이런 모습 많이 보이셔서 이미지 시추의 끝을 보여주신 분이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안철수 대표인 것 같아요. 지금 모습도 잠깐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지난번 얘기에 이어서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안철수 대표 머릿속에는 오로지 이거 세 글자밖에 없는 것 같아요. 대통령. 그거 맞는 거예요. 네, 대통령이 되고 싶어서. 왜냐면 분별력이 너무 없어지고. 지금 균형 감각을 좀 약간 상실에게 균형 감각을 약간 못 차릴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목표가 지금 섰다. 개인적인 목표가 섰다는 게 눈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서도 돼요. 대통령이라는 게 서도 되는데 문제는 MB처럼 그러니까. 대통령 선수 옆에 사람들이 야 그래 너도 해야 돼 이렇게 되면 되는데 제가 아바타입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왜 MB처럼 주변 사람들 못 만드냐 이거지. 제가 아바타입니까 하신 분은 제가 아바타입니까를 한 그 순간부터 분별력이 없으신 거예요. 대선 토론에 나와서 할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게. 뭐 할 소리를 안 한 사람은 홍 대표도 있어요. 근데 이제 다 사람이 아닌 사람 빼고. 그건 안 돼요. 이거 다 사람이에요. 홍 대표가 얼마나 머리 좋은 사람인데요. 그러셨었죠. 지금도 머리 좋아요. 저렇게 할 사람이 없어요. 저는 얼마나 좋은데 그분이 좀 이따 그분을 다룰 건데 좀 이따 그분을 다룰 건데 그분이 그래 주셔서 전 정말 감사해요. 왜요? 저는 이제 왼쪽이다 민주당 보니까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 좋아요 지금.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뭐 그분 얘기는 좀 이따 해보도록 하고요. 그분 저희가 한 20분 해야 돼요. 그분 2, 30분 해야 되니까. 근데 저희가 이제 안철수 대표 혹은 유승민 대표가 좀 안타까운 게 정치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브앤테이크잖아요. 뭔가 주고를 받아야 되는데 받으려고만 하는 모습도 너무 보이고 그리고 주려고 하는 게 너무 서로 간에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만나도 저는 조금 있으면 빠그다러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국민의당도 지금 분당의 위치에 서 있고요. 잘 생각해보면 국민의당이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빠그러지고 이 나머지가 만나면 큰 의미가 없어요. 바른정당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여기 11명인데 여기가 만약에 9명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여기와 붙는 의미 자체가 없어지고 그 뒤로 여기서 이제 분리가 돼서 다시 거기서 누군가 대통령 선거가 나와야 된다면 유승민 대표한테 밀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전체적인 자기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을 생각하시는 사람이라면 여기서 스탠스를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중도는요 왼쪽 중도 오른쪽 중도는 없어야 되는데 국민의당은 왼쪽 중도 바른정당은 오른쪽 중도잖아요. 그래서 얘네 둘이 합치면 가운데 중도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 중도를 가지고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을 원한다면 여기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머릿속에 대통령만 있다는 사람이라면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자유한국당에서 나오는 사람과 한번 붙어서 대권을 노려볼 수 있다. 요건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노리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자체를 다 버리고 붙는다라는 건 집토끼 단속이 먼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뭐 들어요. 사실은 안철수 대표처럼 하는 게 뭐가 사실 되게 영화 같은 얘기죠.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게 영화나 뭐 소설 같은 데서 보면은
하는 게 읽을 때 우리가 읽기 좋잖아요. 네. 너무 멋있다. 쓱 넘어가죠. 네, 근데 현실 정치에서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코드가 코드가 꼽혀 있어야지 움직일 수 있는 기계잖아요. 네. 근데 이게 코드가 없으면 뭐 기계든 뭐든 인간이든 에너지가 없으면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안 대표님이 하는 행보는 나는 에너지가 없어도 돼. 마구 움직일 수 있어.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정치적 기반이 있어야 저희가 힘을 낼 텐데 그거 없이 그냥 안철수 개인의 어떤 이름을 가지고 해보겠다.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내 개인 너무 똑똑하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나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생각하는 거는 뭐 저는 솔직히 그분을 개인적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뭐 우리 지금 안내 이런 거 다 콘트라 쓰고 있잖아요. 아, 그럼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V3 잘 쓰고 있습니다. 예, 정말 훌륭하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애국자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거를 옳다 그러다기보다는 안 대표님께서 좀 더 생각하셔야 될 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아주 정의만 생각하는 국민들이 아니에요. 왜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의식은 대세주의란 말이에요. 그죠. 얘기하면 안 대표가 지금 힘이 있느냐 그 부분에서 힘이 있다고 보여졌을 때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옳다라기보다는 사표를 싫어하는 거죠. 내 표가 네, 죽는 걸 그렇죠. 싫어하는 거죠. 이번 일들에 있어 봤을 때는 그게 내가 호남에 뭐 뿌리를 두고 있는 게 싫다. 난 지역주의에 편성하고 싶지 않다. 어떤 이런 개념보다 그 지역주의에 있는 그 지역도 국민이에요. 맞습니다. 그 지역주의에 포함되어 있는 국민도 상당히 큰 국민. 호남에 있는 3분의 1이 대한민국 3분의 1 인구이기 때문에 맞아요. 뭐 충청도 좀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운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게 정치인들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못 읽어내고 그냥 상당히 이상적인 어떤 정치학을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죠. 예전에 상김시대나 이전 정치를 보면 말씀대로 메이드하는 정치였어요. 내가 어디를 기반이라는 게 좀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지만 삼국지에서도 그래요. 내가 유비가 그렇게 천하를 떠돌아다니다가 어디를 딱 지표를 잡고 사람들을 인재를 끌어모으고 거기서부터 기반을 세워서 병사들을 모으고 힘을 강력하게 키운 다음에 조조랑도 싸우고 또 뭐 손권이랑도 싸우고 뭐 이렇게 다 싸웠겠죠. 호남을 기반으로 지금 인재를 모으고 힘을 키워야 되는 시간에 내 목표를 위해서 뭔가를 좀 체크를 한다면 제가 감히 생각을 해봤는데 방금 얘기를 하면서 제2의 3당 합당하시던 김영삼 대표처럼 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도 충분히 지금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지원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안철수는 김영삼이 아니다. 할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김영삼처럼 못한다는 거예요. 김영삼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는 안철수 대표가 김영삼 같은 그런 까미에 못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박지원 대표의 얘기, 전 대표의 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김영삼 전 대통령님께서 3당 합당 할 때하고 지금 하고 있을 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리더십의 차이예요. 안 대표가 그런 리더십이 아직은 모자르다라고 본인은 안 모자르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게임 룰에 있는 사람들이 포커판이라고 생각하면 포커에 판인 사람들이 저 사람이 포커 잘 친다고 생각해야지 이게 게임이 되는데 애시당 찍어도 내가 못 친다고 생각하면 이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밑장을 다 깠어. 내가 포커 못 친다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들게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랬냐면 아까 단호 씨가 얘기했듯이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라고 하는 순간 뭐야 제 정치하는 거야 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요. 이런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그 포커판? 맞아요. 왕자를 놓고 버리는 포커 한 판 도박을 지금 즐기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충분히 그게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는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현재는 자유한국당이 정권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김영삼이 아니다라고 김영삼 대통령이 갈 때는 노태우 대통령을 기반으로 갔기 때문에 김영삼이라는 사람을 받고 그 이후로 그 후진 넥스트가 없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자유한국당도 다음에 나올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물을 보자면 김무성 대표라든가 홍준표는 얘기도 하지 말고 뭐 이렇게 있고 왜 얘기도 하지 마요. 거기도 될 수 있어요. 연세가 계시니까. 연세가 있어야 대한민국에 70대 넘어서 DJ도 됐는데. 그렇게 그럼 얘기해볼까요? 홍준표 있고 김무성 있고 후진 넥스트가 없으니까 유승민이라든가. 근데 유승민도 그냥은 못 들어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명분이 있어야 되죠. 그 명분을 안철수 대표가 들어가는 걸 명분으로 해서 합당해서 저기 들어가는 거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그래 봐야
구멍가게 모인다고 마트 되지 않듯이 누가 그랬더라? 뭐 그렇게 얘기했듯이 제가 볼 때는 구멍가게에 계신 분들이 다 항의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런 모습도 저는 충분히 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추가적으로 좀 생각이 드는 게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저기 홍 대표님이라든지 또는 유승민 대표나 안철수 대표가 좀 약간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왜냐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40% 외에는 다 문재인을 싫어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착각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이 판을 자꾸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자꾸 반문으로만 가면 우리가 승산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 대표님 같은 경우도 우리가 뭐 정우택 대표님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뭐 3당 합방할 수 있다. 반문으로 합쳐가지고. 근데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노골적으로 보이는 게 일단 나는 문재인이 너무 싫어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시쳇말로 저분은 문재인 싫어서 정치하시는 분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문 대통령님께서 좀 더 욕먹으려면 몇 년 더 남았어요. 아직은 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원래 43% 지지했다가 지금 더 높아진 것 같아요. 대통령. 예, 지지도가. 그래서 이게 다짜고짜 지금 합친다 그래가지고 잘못하면은 합치는 쪽이 완전히 좀 이상한 쪼다른다 그러나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합당은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저희의 예상이고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향후 5년 안에 판가름 나겠죠. 뭐 틀린다면 상관없어요. 그렇죠. 저희가 정치 평론가도 아니고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제 뭐 감히 생각해 보건데 이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본 거고요. 합쳐지든 쪼개지든 분리하든 붙든은 저희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지 그분들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고 당신들도 정치하시는 분들이고 당신을 지지했던 유권자가 있고 국민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 주시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원이었나요? 저기 안철수 대표가 계신 데가? 노원? 네. 네, 노원. 노원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지지를 얻으시고 이준석 의원 이제 물리치시고 그죠? 그렇게 해서 대표 되셨고 기원 되셨습니다. 당신 대통령 되시는 것보다는 노원에 계신 우리 유권자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는 그런 이렇게 정치인의 행보를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를 좀 개인적으로 별로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저 되게 그분 지지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예전에 유한 킴벌리 네. 누구였죠? 문국현. 네, 저 그분 찍었었어요. 그렇게 조금 깨어있고 젊고 청년이신 분들을 저는 좀 지지했었고, 안철수 대표 맨 처음에 나오셨으면 저는 분명히 당시 찍었을 거예요. 근데 그 뒤로 모습이 조금 마음이 아픈 모습이 이게 좀 진짜 있었어요. 저는 단호 씨 얘기를 왜 여쭙냐면요. 실제로 저희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누가 싫고 좋고가 되게 분명히 바뀐 지금 대표 중에 세 분 중에서 다 안철수 쪽가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홍 대표님은 원래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안티 제조기 유승민 대표도 대구 같은 데 가면 엄청 싫어해요. 근데 안 대표님 같은 경우는 옛날에 좋았다가 싫어진 사람이 되게 많아진 사람이에요. 별명도 그러니까 이게 제일 재밌는 게 정치인에게 이니셜이 붙으면 그건 최고의 영예예요. DJ니, JP니, YS니 MB. 그건 지가 붙인 거고 자기 램비라고 하라고 네이밍을 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국민들이 직접 이니셜을 붙여주고 그렇게 된 사람들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별명이 생겼어요. 뭐 간철순이 뭐 이런 게 조금 이제 뭐 CS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의 행보를 좀 보여주시면 아니 어찌 보면 정치를 하시기 너무 짧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평생 해오신 거를 짧게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시행착오를 겪으시는 걸 수도 있어요. 5년, 10년 뒤에는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노력해 주시는 그리고 그 모습을 국민들이 사랑할 수 있는 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조금 더 붙이실 게 있으실까요? 지난 방송에 대해서. 저는 항상 좋습니다. 안 대표님께서 여기서 조금만 생각을 잘 하시면 다시 또 옛날 같은 그런 예쁨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게 첨언할 부분이겠죠. 예쁨 좋죠. 이거 국민들이 예뻐하는 건요 정말 좋은 거예요.
연예인도 아니고 정치인으로서 예쁨을 받는다. 얼마나 사람 아니 원래 뭐 사실 그만큼 또 예쁨 받은 정치인도 없어요. 딴 분들은 뭐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좌우, 호남, 영남, 뭐 서울 뭐 이런 사람하고 다 틀리게 그냥 골고루 상당히 그 지지를 받았었고, 근데 실제로 또 그 대선 때는 또 그렇게 골고루 지지를 받았었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 너무 뭔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결단의 문제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좀 정치 구도가 너무 한계적인 건지 모르겠으나 지금 좀 뭔가 구도를 잘 읽으셔가지고 좀 예전에 어떤 그 명성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저 마지막으로 붙이자면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천재여도 이기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뭘 것 같으세요? 바보. 아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예. 내가 아무리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어도 이기지 못하는 건 인해장벽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예. 내 앞에 있는 인해장벽을 나한테 어떤 소리를 하는지만을 듣지 마시고 국민들의 생각을 좀 들어보시면 아까 저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은 정확하게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시사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 와서 이제 오늘의 주제 토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쉬고 왔습니다. 아유, 물도 한 잔 드시고, 예. 저는 좀 화장실도 좀 갔다 오고 물도 한 잔 먹고, 그럼 저 2부, 자, 오늘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21일이었죠. 국회 법사위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합쳐서 공수처의 설치 법안이 심사가 자유한국당의 반발로 무산되자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단체가 즉각 반발했다라는 기사가 뜨기 시작했고, 그에 더불어 자유한국당의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던 홍준표 대표의 몇몇 그 말들이 일파만파가 돼서 어저께 이제 저녁 뉴스부터 시원하게 시끄럽게 아주 그냥 다뤄지고 있어요. 홍 대표님 워낙 그런 얘기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자주 하셔가지고 근데 이번 건 감이 없지 않나요? 조금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태까지는 이상한 말로 치부를 해도 되지만 지금은 팩트 체크가 안 된 걸 던지신 거예요. 보통 그런 말씀 잘 안 하시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스탠스가 있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할지를 보좌관들이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던져야 되는데 뭘 던졌냐면 충견도 모자라 맹견까지 풀려 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공수처를 만들고 좌파 전위대 검찰청 음모 뭐 이렇게 발언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주 그 JTBC가 일목요연하게 빡 팩트 체크를 해주셨어요. 하시더라고요. 네, 어마어마하게 좋고 오늘 그걸 조금 얘기해보고 그리고 공수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시민단체 공수처 설치 촉구 공동행동 이게 이거예요. 딱 네임명이에요. 그래서 네. 공수처 행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유한국당 앞에서 27일 오전 9시에 자유한국당 공수처 논의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80%와 모든 정당이 동의하는 공수처 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즉 다시 말해서 국민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느낌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수처가 뭐냐? 도대체가 공수처가 뭔데 이렇게 반대를 하고 공수처가 뭔데 못하게 하려 하는지를 조금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그 팩트 체크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이제 이것도 오늘 끝날 얘기는 아니에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또 뭐 이거야말로 정말 계속 얘기 나올 얘기죠. 다다음 편 혹은 뭐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지나서 나중에 결국은 못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고. 자, 이거는 이제 한번 팩트 체크 해보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역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YS 정부 이래 정치권과 주로 진보 세력에서 신설을 주도했던 부처래요. 그러니까 진보 쪽 왼쪽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자라고 했었던 거고, 이는 수십 년간 누적된 검찰의 문제점인 기소 독점의 주의로 인해 정경유착을 비롯한 권력층의 범죄 봐주기가 도를 넘어선 데 대해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그러니까 제안을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죠. 대한민국에는 무소불위 권력이죠, 검찰. 물론 그걸 이제 받아들이는 사법부가 있기는 하지만 조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발의를 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은 지금 검찰밖에 없어요. 그래서 검찰과 경찰을 분리를 시킨 것도 그런 의미와 맥락이지만, 경찰에서는 검찰에서 뭔가를 받아주지 않으면 아무리 조사를 해도 소용이 없는 상황인 거고, 뭐 드라마 보면 많잖아요. 뭐
열심히 일하는 열혈경찰에 새파랗게 젊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와갖고 자리 다 빼고 서류 다 집어가고 뭐 이런 상황. 그런 걸 조금 예방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고, 18대 대선 당시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 모두 그간 문제가 되었던 대한민국 검경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갖는 폐해와 특별검사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공직자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대책을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근혜 후보가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 제도를 도입을 주장한 반면 문재인 후보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를 주장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공수처는요, 문재인 대통령의 그 선거 공약이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시고 한 100일 조금 지나서 이제 한 6개월 좀 넘어갔죠? 6개월 정도 다 돼가시는데 더 됐나요? 6개월 넘어갔죠. 이제 슬슬 자기가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공직자, 특히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공직자라 하면 공인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나쁜 짓과는 차원이 다른 나쁜 짓을 하기 시작을 해요. 가장 가까운 일례로 우리 최근 1년간 가장 핫했던 사람 우씨, 넥센과 결탁을 해서 뭘 했고 뭘 장모의 회사에서 뭘 어쩌게 했고 이런 부분이 부장님이면 그거 하실 수 있으세요? 대표님은 그거 하실 수 있으세요? 네. 하실 수 있으세요? 왜냐면 그 상황은 봤을 때 딱 판이 깔렸잖아요. 아니. 대표님한테 빌딩이 하나 있어요. 네. 넥센한테 그렇게 비싸게 팔 수 있어요? 그거는 넥센이 사줘야죠. 근데, 그죠? 네, 그건 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 조금만 세게 얘기할게요. 예. 김택진이가 대가리에 총 맞지 않는 이상 그거 안 사요. 그게 맞잖아요. 아니 근데 뭐 반대급부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반대급부가 있다라는 전제하에 사줬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비리는 우리 같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범죄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단위가 다른 거죠. 우리가 생각을 그런 거 있잖아요. 사자들이 누군가에게 사기를 쳐먹기 위해서 3년 동안 친구 노릇을 하고 꽃뱀이 누구를 등골을 빨아먹기 위해서 연인인 듯 부인인 듯 3년을 살고, 이 사람들은요 기관과 단체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정기적인 상담을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을 검찰이 봐주고 경찰이 봐주면 도대체 누가 단죄를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취지하에 만들자는 거죠. 대통령 산하 기관이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거를 좀 막아보자라는 건데, 자,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왜 그런 걸까요? 상당히 복잡한 정치 논리라도 있겠지만 생존 논리죠. 지금 봤을 때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나마 지금 자기가 잘 아는 부분, 그러니까 그나마 자유한국당의 지금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다른 당에 비해서 율사 출신들이 많아요. 어디요? 율사, 그러니까 법률사, 심지어 대표부터 시작해서 검사 출신이죠.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그 변호인 법률가 출신이고. 시기지만 일단 그 자유한국당 안에 계신 분들이 이게 법률이 되게 익숙해요. 그러겠죠. 네, 그리고 권력이 익숙해. 그렇죠. 자기가 익숙한 부분에서 일단 놀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공수처 반대나 이런 부분들은 다른 것을 얘기하면 여성 문제라든지 청년 문제 또는 무슨 복지 문제를 만약에 자유한국당이 가지고 논리를 하면 져요. 민주당하고 얘기하면 진단 말이죠. 논리에서 안 돼. 그렇죠. 근데 자유한국당이 검찰이라든지 군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할 때는 자기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길 자신이 있다. 그래서 일단 그걸 가지고 들어갔는데, 또 실제로 지금 검찰 자체가 아무리 민주당 정권이라고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 설치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 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가 좋은 거예요. 첫째, 나한테 익숙해서 좋고, 두 번째, 적정 분열. 소위 얘기해서 저 정권 밑에 있는 검찰이 우리를 옹호해 줄 수도 있겠구나. 그럼요. 이런 아주 절묘한 수라고 본인들은 생각을 하겠죠. 과연 그럴까요? 그거부터 한번 확인해 그러니까 볼까요? 생각하는 건 실제로는 모르죠. 그러니까요. 그럼 과연 그게 정말 신의 한 수일지 악수일지를 조금만 살펴보면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혹은 바라보는 그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현실화되어 있는지 가시화되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창설 경위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옛날부터 이걸 해보려고 했고요. 맨 처음에는 이걸 확인해 보신 분이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했었네요. 고위공직자 비리 특별수사처를 추진한 바 있고, 김대중 대통령도 고위공직비리수사처를 도입을 고려한 바 있고,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공수처 설치 공약을 내세운 바 있으나 모두 무산이 됐어요. 모두. 그리고 이제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됨에 따라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이 도입하기도 하였으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이제 안 된 거고. 좋아요. 이런 여소야대 상황에서 이런 부분으로 지금 진행이 안 됐다라는 부분이고, 지금도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은 이걸 진행을 해보려 하지만 반대 입장에 부딪혀서 진행을 할 수 없다라는 거고, 팩트를 한번 이제 지켜볼게요. 전 세계에 공수처가 있는 나라가 없다라고 단언했던 홍준표 당대표의 말은 사실이 아니죠. 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어느 정도 그 바운더리가 있는 나라는 다 있어요. 뭐 우리의 영원한 아군이라고 주장하셨던 미국에도 있고요. 호주에도 있고 뭐 다 있어요. 한번 볼까요? 미국은 정부 윤리청이 연방공무원 부패 예방을, 감찰국이 각 부처 공무전단에 대한 조사를 한다. 공직사회 내부 고발자를 맡은 특별심사청도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이런 거 비슷한 게 3개가 있어요. 그 외에 미국은 기소권이 다 나눠져 있으니까. 다 나눠져 있죠. CIA도 하니까. CIA도 있고 다 나눠져 있지만 고위공직자들을 감찰하는 기관이 3개인 거예요. 없지 않다니까요. 있어요. 있고 또 그게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과 권력이 어마어마해요. 물론 대한민국은 그렇게 안 돼 있지만 분명히 나누어져야 되고 신설돼야 되는 부서가 맞기는 해요. 일각에서는 이 공수처 자체가 비리의 온상이 돼버리면 정말로 빼박 켄트가 돼버린다.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다라는 의견들을 가진 젊은 사람들도 많아요. 맞는 얘기예요. 무소불위의 권력인 검찰을 대항할 수 있는 권력이면 그 사람들 자체도 무소불위일 텐데, 검찰이 어느 정도 부패 혹은 자익이 할 일을 할 때 얘네가 부패버리면 더 이상 막을 길이 없다는 거죠.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덩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맞지 않을까요? 공수처 신설은 필요하다 아니다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과연 이게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혹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앞날을 위해서는 필요한지 아닌지를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지금의 검찰, 경찰 요 권력과 이렇게 가는 무소불위 권력과 공수처라는 게 생설이 돼서 2개의 기소권이 지워지는, 특히 검찰, 경찰 같은 경우는 우리들이 사는 이런 세상을 좀 막고, 공수처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전담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우씨들이라든가 뭐 문고리 3인방이라든가 이런 애들만 집중적으로 좀 전담해서 지켜보는. 왜? 검찰 정말 할 일 많아요. 진짜 할 일 많으신 분들이 국민들 위해서 하시고, 또 이렇게 특별하게 계신 분들이 좀 이렇게 나눠서 하시는 게 나은지,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떤 게 좀 더 나은 모습일 것 같으세요? 뭐 소위 뭐 요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뭐라든 잘하면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는 무책임한 얘기고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대한민국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일단 검찰이라든지 뭐 경찰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경찰위원회도 제가 자세히 보니까 경찰위원회라고 해서 FBI 같은 거 하나 만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광역 그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인 거죠. FBI처럼. 그렇죠. 경찰인 것처럼.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사실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검찰과 경찰이 가졌던 어떤 이 조직이 과거 군사정부 때부터 쭉 내려왔던 어떤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만약에 이 검찰과 경찰이 우리가 만약 쿠데타 세력들, 군사정부 세력들이 없이 그냥 우리가 문민으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왔으면, 정통성 있게. 네, 굳이 뭐 우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미국 FBI라든지 CIA가 무슨 뭐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거를 막 우리가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미국은 CIA나 FBI도 자기 나라에 맞는 프라이드가 있어요. 맞죠. 그래서 그 나라들 권력기관이지만 권력기관들끼리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자기가 이성적으로 우리는 이것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안 해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의 바운더리가 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지 말아야 될 바운더리가 있어요. 이성적인 바운더리가, 상식적인 바운더리가.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검찰과 경찰은 권력, 야수가 같은 권력이 그들한테 시킨 일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맞아. 자기 손이 많이 더럽혀진 상태예요 지금. 숙명적으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상태에서는 일정 기간 부분에 권력을 약간 나누어서 공수처라든지 기타 등등의 기관이 그 부분을 일정 시간 이제 이것이 해소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숙려 기간을 가져줘야만 되겠다. 그래서 저는 공수처라는 기관이라든지 또는 이번에 경찰위원회에서 만드는 뭐 새로운 신생조직, FBI 같은 조직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좀 구태스러운 부분들, 권위주의 시대에 있었던 부분들이 좀 청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지를 마련해 준다는 개념인 거지. 뭐 공수처가 뭐 갑자기 뭐 그렇다고 해서 설사 공수처가 그렇다고 해서 정말 검찰총장 뭐 수갑 채우고 그럴 것 같진 않거든요. 전 솔직히. 아니 뭐 검찰총장이 잘못했으면 잘못했으면 그렇죠. 그건 뭐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 부분 이제 잘못했으면 그렇겠지만 아무튼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겠지 않느냐. 이 미국에 있는 공수처도 그렇고 호주에 있는 공수처도 그렇고 조금씩 달라요. 다 달라요.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세 개 있고 뭐 자기들 내부에서 보는 것도 따로 있고 호주에 있는 것도 따로 있고 해서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 당대표의 시야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수처와는 다르다. 그래서 전 세계 어디에도 공수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사람의 시야에서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상당히 공수처라는 것을 어마어마한 권력기관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홍 대표는 공수처는 전 세계 어디도 없다. 그러니까 니네가 하려는 건 이제 맹견을 넘어서 충견을 넘어서 맹견까지 풀어서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정말 간단한 생각으로 안 하면 되잖아. 비리를 안 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예전하고는 달라요. 예전하고는 달라요. 대한민국도 이제 국회의원한테 돈을 줄 만큼도 주고, 활동비도 주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거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좀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요. 대한민국에서 정치, 제가 이제 사실은 기업에 있다가 여의도도 잠깐 경험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사실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장들 보니까 되게 청렴하게 살던데요. 그런가요? 왜냐면 되게 힘들어요. 뭐 자기가 어디 가서 국회의원이라고 해가지고 뭐 옛날처럼 수능 따기 때리고 했던 시절도 아니고 밥을 한 끼 얻어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밥 자기가 다 절대 사야 못 얻어먹죠. 네. 그리고 자기가 밥 사야 되고 차 사야 되고 다 사야 다 사야 되고 그리고 자기 돈으로 다 하더라고요. 그걸 뭐 국회의원 몇천만 원씩 받는데 뭐 그거 가지고 다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으면 욕 먹잖아요. 다 밥 사주고 하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대한민국에서 웬만한 어디 대기업의 상무 전무 이러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뭘 하지 못해 연봉이 3, 4억씩 되고 뭐 자기 차에 자기 방에 그리고 나갈 때마다 다 법인카드죠. 소위 얘기해서 저는 되게 재밌는 게 대한민국 권력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무소불위로 자의적으로 쓸 수 있는 권력인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별로 의문이 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게 검찰이라면 근데 실제로 검찰밖에 없어요. 남아있는 게. 그렇죠. 솔직히 행정부 공무원이 뭐 그런 걸 하겠어요. 아니면 뭐 저희 아버님이 하신 얘기지만 요즘은 국정원 직원 하나니 차라리 국정 공무원 하겠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래요. 그러네요. 왜냐면 저희 아시는 저기 선배님께서 저희 국정원 직원이신데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냈대요. 근데 아줌마가 내려오고 있었더래. 그래서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직인데요 그랬답니다. 네. 왜 무직이냐? 괜히 그 얘기 했다가 뭐 갑질이나 뭐래 뭐 네가 뭐 그런 얘기 할까봐 무직이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야. 지금 어려운 나라야. 그래요. 이게 언론이 발전하고 이러면서 어려운 나라예요. 어려운 나라가 됐어요. 근데 유일하게 음지에서 뭔가 아직도 할 수 있는 조직이 검찰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검찰마저도 한번 이번에 공수처를 가지고 해보자는 거지. 난 솔직히 공수처를 이걸 해가지고 뭐 경기도지사를 잡겠습니까? 아니면 뭐 서울시장을 잡겠습니까? 저는 못 잡는다고 생각해요. 왜? 경기도지사 잡는 거하고 서울시장 잡는 건 언론이에요. 그렇죠. 근데 언론이 못 잡는 게 있어요. 검사예요. 그렇죠. 왜 못 잡냐면 일단 첫째 누가 누군지 몰라. 국민들이 언론에서 예를 들면 무슨 검사라고 얘기해도 걔가 누군지 몰라요.
언론에서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유명인이야. 공인들 나와 있는 유명인이지 않으면 못 잡는 거야. 근데 공인만큼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검사예요.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 여기를 공수처로 잡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일은. 그 영화 혹시 잘 보세요? 뭐 정말 말씀드렸지만 자주 안 보는데 자주 보려고요. 더 킹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아, 봤습니다. 보셨나요? 네. 요거 딱 대충 제가 말씀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데 그거랑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해요. 검사들이 뭐 엄청난 사건 파일이 있고 그거를 이제 물타기를 할 때도 쓰고 대선할 때도 쓰고 뭐 할 때도 쓰고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일리 있는 얘기인데. 네, 저도 약간 그럴 것 같아요. 네, 약간 아니, 그럴 100%라고요. 예, 100%예요. 하지만 저희가 뭘 알겠습니까? 영화에서 나왔던 모습이니까 피부야 보지만 우리 같은 피부가 뭘 알겠습니까? 그냥 상식적인 사고로 생각했을 때 그럴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 뭐 카도라 정도 대부분 네. 그렇다면 그렇다고. 자, 이 공수처가 이제 전 세계에서 생성이 됐었을 때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그 나라가 부패 때문에 최고로 힘들 때였어요. 호주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가장 힘들 때 생성이 됐어요. 근데 제가 볼 땐 대한민국이 이제 딱 그 상황이거든요. 뭐 전직 대통령부터 쭉 따나왔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다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건 검찰밖에 없다.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인 것 같고. 저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너무 힘보다는 뭐가 있냐면 이제는 그분들이 좋게 얘기하면 이건 있어요. 우리가 어차피 이 자리가 뭐 교과서에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검찰이 되게 열심히 사는 조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요. 다른 조직은 열심히 안 사는 겠다기보다는 굳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시킨 일만 하고 그러니까 나와 있는 것만 하지 검찰처럼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서 지금 뭐 걸리는데 쭉쭉 들어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안 시킨 일들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죠. 뭐 찾아야 된다는 찾아야 내야 되는 건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막 일을 막 찾아내서 일을 하시는 조직이 몇 개 없어요. 대부분 다 그냥 귀찮아요. 사실은 힘들다고요. 근데 검찰이 유독 그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뭐냐면 좋게 보면은 검찰 조직도 열심히 하는 조직인데 열심히 하시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 그러다가 이제 오버하시는 분이 한두 명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지. 대한민국 검찰은 보이지 않는다. 제가 작년에 어떤 이제 아는 누나랑 술자리를 하는데 검사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지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오셨어요. 여자친구분이랑 왔는데 술 한잔 먹으면서 이제 제가 영감님이라고 불렀어요. 뭐 약간 우스갯소리 아지를 부리는 거지. 아지. 영감님, 근데 나이가 저보다 한 살인가 두 살인가 어리신 분이신데 벌써 검사가 되셨다고. 26살부터 검사세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검사님, 영감님 하면서 이제 술 한잔 먹고 정치 얘기 살짝 하려다가 이놈한테 욕 먹고 나왔어요. 어디 검사 앞에서 정치 얘기하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가라고 해서 술 먹다가 이제 나왔는데 얘기 살짝 들었는데 정말 힘들게 일하세요. 맞아요. 너무너무 경무고 힘들게 일하시고 고되게 일하시는 분들이시고 그분들이 없이는 대한민국이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후진 넥스트는 있잖아요. 어디든지 뭘 하든지 후진 넥스트는 있는데 검찰은 후진 넥스트가 없어요. 검찰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 저는 반대하지 않고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물론 그렇고 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라가 비상일 때 설례를 봤을 때 재판하실 때 법률가시잖아요. 판례 많이 보시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판례를 봤을 때 제가 볼 땐 지금 공수처를 만들 굉장한 적기라고 보고요. 요게 진행이 되셔야 아무래도 좀 일도 좀 덜 하시고 아니면 혹은 그냥 집중적으로 고일만 하실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전 세계에서 이 공수처 혹은 뭐 이런 부분이 좀 생겼을 때 청렴도 개선이 바로 좀 이렇게 눈에 띄게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확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감찰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또 있었으니까 우리 백성들이나 우리 필부들이 아니라 청렴도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그 개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듯이 그분들이 저희 위라는 생각을 저는 안 해요. 솔직히 그분들이 저를 위는 아니지만 거기서 흘러내려오는 물들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게 볼까요? 우리 위는 아니지만 밑에 있는 조직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물은 좀 맑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부장님은 그 생각 못하세요? 대표님, 부장님 왜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이분에 한번 붙여야겠어요. 대표님. 홍준표 대표 보고 지사래. 내가 그랬어요? 홍지사. 대표를 지사를 만들고. 근데 잘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잠깐 이런 말씀 드리면 원래 이게 좀 토론은 아니지만 의견은 달리 할 수 있잖아요. 네네. 제가 생각해보면 다른 건 아니에요. 다른 건 아닌데 다른 시각인데 저는 그래도 대한민국 여러 가지 기관 중에서 권력기관까지 모든 권력기관 뭐 이런 기관 중에서 그나마 스스로 뭔가 스스로에 대해서 도덕적인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기관이 저는 검찰 조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유일하게. 예, 그러니까 다른 조직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복지부도 그러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나는 시키면 하는 건데 이런 개념인데 검찰 같은 경우는 약간 뭐 소수의 권력 검찰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한번 출세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 누구 뭐 대통령 후보가 누구 어느 선배인데 뭐 내가 한번 해보겠다. 라인 한번 타겠다. 이거 빼고 90 더킹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90%의 검찰들은 뭐냐면 아 내가 검사인데 내가 그래도 이 대한민국의 엘리트인데 아 내가 이거 진짜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을 실제로 저는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나봤던 검사들도 그렇고 근데 지금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전에 국정 안기부 있을 때 국정 안기부 있을 때 막 진짜 안기부는 정말 나쁜 놈들이래요. 진짜 안기부 옛날 안기부나 중앙정보부 이건 정말 어디 생양아치들 뽑아가지고 정말 뭐 차라리 뭐 사법고시를 봐서 공부를 한 사람들도 아니고 진짜 어디 뭐 이상한 막 오만 권력의 사람들 개들 정말 그것도 막 법을 조사해서 사람을 조지는 것도 아니고 몽둥이로 그리고 막 뭐 이런 식으로 했던 조직들에 대해서 유일하게 그거에 대한 권력에 대한 제어를 하려고 했던 게 대한민국에서 검찰과 언론입니다. 그죠. 같은 엘리트끼리. 그죠. 근데 이제 그 안기부라는 것이 국정원이니 뭐니 해서 이름 바뀌어가면서 막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검찰도 이제 다음 타자가 된 거야. 다음 타자.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검찰에 가면 이제 언론이 나올 거예요. 언론도 이제 언론을 뭐 이제 뭐 하니 많이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봤을 때 이게 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다른 나라 정보기관은 자국민을 데려다가 물고문시키고 뭐 저기 하지 않거든요. 마찬가지로 검찰도 옛날 우리가 권위주의 시대에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일을 했다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소지하는 기간이 필요해요. 반성해야죠.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이미 많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맞아요. 예, 변호인이 나오는 그런 것처럼 막 일부 검사들이 막 말도 안 되는 죄도 없는데 막 잡아놓고 했잖아요. 어쨌든 그건 분명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조직이 그냥 난 이제 깨끗해졌어. 나 이제 돌아갈래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수처라는 또는 그 이름이 다른 조직이라도 그런 조직들이 지금은 나오는 거를 내가 그냥 그걸 절대 반대 이렇게 할 수 없고 특히나 자유한국당은 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야 돼요. 왜? 네. 자유한국당은 지금 공수처가 뭐 생기는 안 생기는 이런 거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지금 뭐가 없냐면 체면이 없는 거야. 체면이. 인간이라는 게 명분도 없고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애가 누굴 때렸어. 우리 애가 누굴 때리고 들어왔는데 그 때리는 부모는 일단 가만히 있어야죠. 그럼요.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 때린 부모한테 가가지고 반대로 저 애가 때리기 전에 잘못한 것들을 다 얘기하고 얘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그 논리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때린 게 그죠. 먼저 잘못한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때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없어요. 누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뭐 폭력을 불렀다 그러지만 폭력이 더 나쁜 거예요. 네, 정당화된 폭력을 불렀던 말이 폭력을 불렀다고 하지만 말보다 폭력이 나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논리나 또는 검찰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논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비상식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한국당 얘기 딱 두 개만 더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아직 신설된 법안도 아니고 하니까 여기까지 정리가 될 것 같긴 한데 홍 대표님께서는 좌파 전위대 검찰청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좌파를 전이하는 대표 검찰청이다. 그리고 공수처가 정권을 위한 기구로 전락할 거라는 주장을 했다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일단 자유한국당 홍 대표님께서 사실 옛날같이 멋있어졌으면 좋겠어요. 빨리. 옛날에는 상당히 멋있어 보였어요. 멋있은 적이 있었나요? 모래시계 때나 모래시계 검사 때 상당히 멋있어 보였고 네. 뭐 옛날 DJ 저격수 때도
나름 남들이 입 닥치고 있을 때 그럴 때는 참 멋있어 보이는데 요즘에는 사실 이런 얘기들이 물론 대국적인 것을 봤을 때는 야 침몰하는 자유한국당에서 내가 나라도 이렇게 해야지 누가 하냐라는 어떤 그런 생각도 좀 측은한 마음도 들어요. 이렇게 안 해주면 진짜 어떡하겠냐 라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뭐 여기서 공수처 논리나 이런 것들이 홍 대표님께서 하시는 이 공수처 논리들이 사실 너무나 그냥 처연해 보입니다. 사실 그렇군요. 별로 명분이 없으니까. 그죠? 예, 그리고 또 본인이 또 검사 출신이니까 더 없어 보여요. 네, 사실. 이게 그 법적으로는 그게 좀 불가능하대요. 여에서 2명, 야에서 2명이 공수처장을 후보를 내서 한 명씩 남기고 여기서 토론을 해서 한 명을 뽑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이쪽에서는 어떻게든 만들고 싶으니까 야 2명 다 니네가 데리고 와. 그리고 이쪽에서 뽑아보자. 라는 것까지 지금 그게 던진 상황이시거든요. 던진 상황이어서 구조적으로는 정권을 위한 개가 될 수 없는 구조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공수처에 대한 논의가. 그러면 공수처장이 아무리 여에서 뭐 오든 뭐 야에서 오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예 싫은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도 반대를 한다는 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홍준표 대표나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래서 싫어 저래서 싫어 요래서 싫어가 아니라 그냥 싫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논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정안까지 제의한 걸 받지 않는다면 국민들의 질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거를 제가 한번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 지금 뭐 어마어마해요. 슬슬 또 대한민국이 재밌는 게 한 번 행동을 해봤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2번 행동하는 건 어렵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공수처 반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움직인다면 이것도 이제 가정이죠. 그때는 자유한국당의 스탠스는 어떨까요? 뭐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는 행보는 저는 봤을 때 민주당보다 훨씬 더 정치를 잘한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게 보이죠? 정치적인 액션은. 액션은 민주당은 본인이 갖고 있는 지금 정치적 자산에 비해서 너무 못하고 있어요. 그건 뭐 역대 계속 쭉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힘을 되게 쓸 수 있고 뭔가 여러 가지 기술을 쓸 수 있는데 병장기가 막 20개가 넘는데 칼만 들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병장기가 3개인데 3개 플러스 막 왼손으로도 막 하고 뭐 심지어는 막 새끼줄 꽈가지고도 하고 막 그러면서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 100% 동의하고요. 정말 1000% 10,000% 동의하고요. 이게 싸움할 때 제가 볼 때는 싸움을 하는데 이게 1대1 싸움이 아니잖아요. 대표님이랑 저랑 이렇게 1대1 싸우면 당연히 제가 이기겠죠. 아니 진짜 맞아요. 제가 마음 먹으면 진짜 무슨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네.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예를 들어서 네. 근데 이거는 세력 대 세력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세력 대 세력의 싸움이 나오면 분명히 저기 쟤네들이 찌그러지고 그런 게 눈에 보이는지 안 해요. 이게 너무 답답한 게 쭉 그랬어요. 쭉. 진보의 역사는 원래 분열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건 알겠는데 지금은 반대예요. 지금은 보수가 분열이고요. 진보는 통합인데 반대인데 문제는 그건 이제 틀린 얘기고. 아이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 쪽은 진보든 보수든 통합이든 그거든 틀려서 사실 너무 저기에 점잖아. 점잖아요. 요즘 민주당이 더 점잖을 것 같아. 바뀌었어요. 싸움할 줄 모르는 것 같아. 나도 그 생각을 해요. 아니 자유한국당은 뭐 솔직히 막 거의 뭐 미친 개라고 남들 욕하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뭐 하더라. 뭘 하더라도 아니 민주당이 저 상황이었으면요 아마 질이 밀려됐을걸요. 그렇죠. 지들끼리 이제 거의 뭐 어떻게든 자기가 살릴까 봐. 근데 자유한국당은 보면 지금 당연히나 선거대제에서 지금 막 머리 숙이고 막 대가리 받고 막 이래야 될 상황인데 그러니까 정당처럼 보이잖아. 진짜 신기하네요. 너무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마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크게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렇게 정말 정당이 지금 대통령 2명 한 명은 지금 체포돼 있고 구속돼 있고 한 명은 지금 구속 직전에 있는 10년의 있던 집권당이 지금 아무런 속죄도 없고 자기 반성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정치 행위를 해도 민주당은 끌려가. 반성하잖아요. 그래서 이름 바꿨고 더 이상한 이름을 바꿨어요. 그걸 이제 반성의 모습이라고 그딴 걸 하고 앉아 있으니까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속이 터지고 앉아 있죠. 아무튼 자유한국당 정치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정치는 자유한국당에서 배워야 돼요. 브라보. 그래요.
자중질환 혹은 뭐 자기들끼리 싸우는 뭐 이런 모습은 민주당은 진짜 그것부터 좀 개선을 하면 그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공수처 얘기하다가 왜 갑자기 민주당 걱정을 하고 앉아있는지 결국은 모르겠지만 민주당이 법안을 올린 거니까. 좋습니다. 이제 네. 진행돼야 되고 실행돼야 된다는 건 5천만 국민 중에 한 3,400명 빼고는 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일부 이제 의원들이나 의식 없는 분들에 의해서 조금씩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지금 벌써 역사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3, 40년 계속 이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검찰 혹은 자유한국당 어디든 상관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깨면 돼요. 그러면 분명히 국민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확인이 되실 것 같고요. 나라를 위한 거 혹은 국민을 위한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길거리에 있는 저희 같은 필부들이야 쓰레기를 하나 더 줍는다던가 어른들을 위해서 지하철 자리 양보한다던가 이런 걸로도 충분히 나라를 위할 수 있고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지만 높은 데서 높은 일을 하시는 분들은 또 그거에 걸맞는 행동을 하셔야죠. 당신들이 자리 비켜주는 건 좋지 않고요. 이런 거 만들어서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끝으로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뭐 너무 얘기가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네. 사실 아니 충분히 이제 뭐 되게 지루할 수 있는데 뭐 아무튼 저는 이번에 K 골든에이지 이 항목을 통해서 이 칼럼이라는 거나 이 코너를 통해서 그 좀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가져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지금 뭐 종편이든 뭐 방송이든 여기서 이제 나온 얘기들이 이미 나는 마음을 정한 거예요. 어느 정당을 지지할 걸. 그리고 이미 나는 어느 후보자를 뭐 욕을 하러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패널이라든지 말하는 사람 입장 자체가 이미 스탠스가 딱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우리 이제 K 골든에이지나 우리 청년님에서 얘기하는 뉴스룸에서 얘기하는 우리 부분은 좀 달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번 부분도 사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공수처 문제도 뭐 우리가 민주당을 지지한다? 저 민주당 지지하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안 지지하고 다 지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으로 봤을 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는 필요하다? 얘기를 하면 내가 반대할 논리가 없다. 자유한국당이 뭐 반대할 논리는 없다. 특히나 그래서 이거는 국민들이 원하면 그러니까 사실 그 되게 추상적인 얘기거든요. 국민들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국민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죠. 뭐 이걸로 투표를 한 것도 아니고 여론조사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공수처가 나오는 걸 말릴 수가 없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미 다른 나라에 다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뭐 미국 제가 사실 예전에 저도 이제 수사 이런 데 한번 지원한 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해봤거든요. 네. 그 20몇 살 때 제가 아는데 미국 그 시크릿 서비스라고 이제 미국에는 그 대통령 경호실이 그 시크릿 서비스라고 해서 우리나라처럼 경호만 하지 않고요. 공무 감찰을 같이 해요. 네, 그게 아마 공수처 같은 개념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부가 아무리 고위직이라도 무슨 일을 잘못하고 하고 어떤 비위를 저지르는 걸 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무슨 반대하고 말고 할 필요 없어요. 마치 중앙정보부가 무슨 뭐 일반 서민들을 감시해가지고 전화를 따고 뭐 댓글을 올리고 이거는 쳐죽여야 되겠지만 지탄 받아야 되죠. 반대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위공직자는 자기 통화가 도청이 되는 걸 감수해야 돼요. 맞아요. 아니 고위공직자가 되는데 그것도 그럼 고위공직자인데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가 너무나 많은데 그 사람이 어디 일본 놈하고 통화할지 중국 놈하고 통화할지 어떻게 알고 그걸 감찰을 안 해.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씀은 이 공수처라는 거의 개념을 단순히 수사의 개념도 수사의 개념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상당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정도의 수사망에 들어가는 것을 꺼리면 안 된다. 꺼리면 안 된다. 그 맞습니다. 얘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필부인 저도 제가 일할 때는 사물함 있고 이런 데가 있고 그 딱 라인 넘어가면 핸드폰을 못 갖고 나가게 돼 있어요. 아예. 왜냐면 저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보가 노출되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문을 넘어가는 순간 핸드폰을 못 갖고 가게 돼 있고 저는 그걸 감안하고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공채이신 분들은 핸드폰 쓰시잖아요. 저는 못 써요. 그때는 연락 안 돼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셔도 전 연락이 안 돼요. 제가 핸드폰을 볼 때까지는.
또한 독일 한 총리는 총리직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 금리를 1%인가 0.1%를 이렇게 낮춰서 우대를 받았다고 해서 총리직에 쫓겨나신 분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게 뭐야 라고 하겠지만 그게 바로 당신들이 보여줘야 되는 모습이고 당신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국민들에게 이렇게 표출해 주셔야지 우리 대한민국은 또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오늘 정말 마무리 너무너무 잘해주셨고 감사하셔야죠. 네, 당연히 감사하셔야죠. 하자못해 필부인 저도 감사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 물론 저같지는 않겠지만 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시간이 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음에 이 공수처에 대한 부분에 혹은 좀 더 조금 좋아진 부분으로 리뷰 한번 더 해보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자,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